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지루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장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9%,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되었고, 오늘 하루의 변동성을 보더라도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5%의 상승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 코스피 전체적인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이 1%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심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장 막판에 로봇 관련주가 조금은 움직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급등이 나왔고, 또 의료용 AI 관련주 루닛이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은 없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까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1,5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번 달은 3일 연속으로 내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미약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강세름이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보면 3일 연속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루닛, 이 종목도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엠, CJ, 포스코 그룹주를 상단에 올렸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자, 전날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너뛰고 나스닥 선물지수를 참조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큰 변동은 없네요. 또 대만도 0.2%,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고, 상해지수만 0.6%에 조금은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조용했던 하루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21선을 코스피도 돌파한 만큼 그 위에서는 이번 달 초부터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다 하루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시장이 21선을 돌파하면서 과거 8월보다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렇게 하락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21선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고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관심 업종을 한 번씩 매수해 볼 수 있는 시장 자체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해보세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난달처럼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으로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업종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극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틀 동안에 조금은 조용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어제 한 차례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 이쪽도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또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용했던 만큼 주도 업종도 조금은 부재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굳이 한 가지 업종을 뽑아본다면 AI 업종, 그 중에서도 의료 AI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루닛은 2달 동안 쉬어갔었다면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뷰노도 마찬가지로 지금 16% 급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노이드도 10%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세 개 업종은 대표적으로 의료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로봇하고 AI 이쪽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오늘은 AI 관련주가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안에서도 의료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 그 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초를 볼 때 2차전지하고 반도체 이쪽을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2차전지도 이번 달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 내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9월 초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이번 달에 특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AI 쪽, 그리고 로봇, 저는 특히 지금 9월 한 달 동안은 이 4개의 섹터에 가장 집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조선, 그런 업종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이 4개의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2차전지를 제외한다면 이 3개 업종은 모두 연관성이 있어요. 자, AI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다 있죠. 자,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AI가 접목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I 반도체까지, 그런 부분이 다 접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빠진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매수하자, 그런 전략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업종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만큼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하고 모멘텀에 충분히 갖춰진 업종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이런 업종들을 매수할 때는 단순히 좋은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리고는 강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매수한다면 물릴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11선 근처의 움직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딥노이드도 보시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 11선 근처에서 주가가 맞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이 되죠. 이때는 조금 깨졌지만 그래도 21선을 버텨주고 있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2달 동안은 쉬었지만 직전에 계속 고점을 경신할 때를 보면 다 11선 근처에서 맞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조금 깨졌다고 해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이때도 조금 깨졌지만 반등이 나오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리겠고, 과거의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100만원을 돌파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올 초였었죠. 이 구간, 자, 이 구간도 보시면 11선, 다 11선이죠. 그래서 오늘 강한 급등이 나왔고, 또 오늘 정말 구미가 당기는 재료가 발표되었다고 해도 너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 재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진입해보자 라고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이 경우라고 해서 주가가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때문에 그 구간에 매수한다고 해도 나는 몇 %까지는 손실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수익은 어디까지 보겠다, 이런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정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 중순쯤에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더 있겠죠. 그 기업들과 국토부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MOU를 체결했던 만큼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9월 중순, 그 시점까지 분명히 기대감이 존재할 것이고, 재건 관련주가 한 차례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 흐름들을 보면 건설기계 쪽 있죠. 그런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모듈러 주택, 이런 업종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순, 날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일정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11월 중순 있죠. 그때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안이 개정된다는 것은 어쨌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인 만큼 이 부분도 하나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안 개정이라든지 또 지금 대기업 쪽에서 계속해서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한번 이번 달에는 계속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항상 투자할 때 업종을 잘 구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